병원 응급실 대기실에 갑자기 나쁜 냄새가 퍼졌어요. 아, 사람들이 모두 코를 막았죠. 한 남자가 비틀거리며 들어왔습니다. 옷은 너덜너덜하고 머리카락은 며칠 안 씻은 듯 지저분했어요. 얼굴에도 때가 가득했답니다. 주변 환자들이 속삭였어요. 저 사람이 왜 여기 왔을까 노숙자 같다고요. 한 중년 여성은 자리를 피하기까지 했습니다. 접수 데스크의 간호사도 인상을 찌푸리며 고개를 돌렸어요. 그 남자가 심하게 기침을 했습니다. 콜록콜록 얼굴이 빨개질 만큼 거칠었죠. 도와주세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지만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한 젊은 간호사가 다가갔어요. 주저없이 어디가 불편하세요? 부드럽게 물었답니다. 그녀는 남자를 부축했어요. 냄새 따위 신경 쓰지 않고 고열이 있으신 것 같아요. 이쪽으로 오세요. 사람들이 수군거렸지만 그녀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남자의 눈빛이 살짝 변했어요. 흐릿했던 눈에 날카로운 게 스쳤죠. 하지만 곧 다시 힘없는 눈빛으로 돌아왔습니다. 참, 이 일이 시작되기 이틀 전으로 돌아가 보죠. 민지야, 오늘도 야근이야? 선배 간호사가 물었어요. 박민지는 환자 차트를 정리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오늘 응급실이 바빠서요. 너는 매일 남아서 일하네. 남자친구는 뭐래? 민지가 미소 지었어요. 이해해 주세요. 자기 일도 바쁘니까요. 민지는 3년째 이 병원에서 일했습니다. 작은 도시의 종합병원이지만 만족했어요. 환자들을 가까이에서 돌보고 회복하는 모습을 볼 수 있으니까요. 민지 간호사님, 한 할머니가 손을 흔들었어요. 일주일 전 넘어져 입원한 분이었습니다. 네, 할머니 어디 불편하세요? 아니야, 그냥 고맙다고. 내가 제일 친절하더라. 민지는 얼굴이 붉어졌어요. 당연한 일인데요. 저녁 7시가 돼서야 퇴근했어요. 서둘러 작은 식당으로 갔습니다. 약속에 늦었으니까요. 미안해, 기다렸지. 구석자리에 강태준이 앉아 있었어요. 평범한 회사원 차림이었죠. 그는 웃으며 손을 흔들었어요. 괜찮아, 나도 방금 왔어. 사실 30분 기다렸지만 신경 쓰지 않는 표정이었어요. 둘은 2년째 사귀고 있었습니다. 친구 소개로 만났어요. 태준은 자신을 중소기업 격리부 직원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요즘 일 어때? 민지가 물었어요. 그냥 그래. 장부 정리하고 회계 보고 올리고 늘 하던 거지. 힘들겠다. 너보단 덜 힘들어. 너는 사람 목숨 다루잖아. 태준은 항상 민지를 배려했어요. 비싼 데이트는 못했지만 민지는 행복했습니다. 근데 말이야, 태준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왜? 무슨 일 있어? 이번 주말 시간 있어? 응. 왜? 우리 부모님이 너 보고 싶대. 민지의 눈이 커졌어요. 2년 사귀었지만 부모님은 처음이었어요. 태준 집안 사정이 복잡하다고 했으니까요. 정말, 어머, 어떡해. 갑자기. 괜찮아. 우리 부모님 좋으신 분들이야. 특히 아버지는 사람 보는 눈이 정확하시지. 태준의 표정이 묘했어요. 긴장되지만 열심히 준비할게. 그냥 내 모습 그대로 보여주면 돼. 태준이 민지의 손을 잡았어요. 따뜻했죠. 민지야, 내가 자랑스러워. 정말로. 갑자기 왜 그래? 그냥 너처럼 사람을 차별 없이 대하는 사람이 드물거든. 민지는 얼굴을 붉히고 고개를 숙였어요. 그날 밤 민지는 설레며 잠들었어요. 드디어 태준 부모님을 뵙는다니 좋은 인상 드려야 할 텐데. 하지만 민지는 몰랐어요. 이틀 후 인생을 바꿀 시험이 기다린다는 걸, 그 시험 출제자가 태준 아버지라는 걸. 다음날 아침 민지는 출근했어요. 민지야, 일찍 왔네. 네, 환자 체크 먼저 할게요. 병동을 돌며 확인했어요. 할머니 한 분이 웃으며 말했어요. 우리 민지가 제일 낫더라. 다른 간호사들은 차갑기만 한데. 에이, 다들 친절하세요. 아니야, 내가 특별해. 민지는 겸연쩍게 웃었어요. 점심때 핸드폰이 울렸어요. 태준이었죠. 민지야, 이번 주 토요일 괜찮지? 응. 그날 오후 2시에 우리 집에서 보자. 위치 나중에 보낼게. 알았어. 뭐 준비할까? 아무것도 안 가져와도 돼. 전화를 끊고 민지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드디어 부모님을 뵙는다니. 민지야, 무슨 좋은 일 있어? 선배가 물었어요. 아, 이번 주말에 남자친구 부모님 뵈러 가요. 어머, 축하해. 드디어 결혼인가? 아직 모르죠. 기대는 돼요. 잘 됐다. 너 같은 애는 좋은 데 가야 해. 민지는 수줍게 웃었어요. 저녁에 옷장을 뒤졌어요. 뭘 입을까? 연한 베이지 블라우스와 검정 치마로 골랐어요.
무난하고 깔끔했죠. 거울 앞에서 미소 연습했어요. 처음 뵙겠습니다. 민지예요. 그렇게 이틀이 흘렀어요. 토요일이 됐지만 오전 근무가 있었어요. 1시에 끝나니까 시간은 충분했죠. 민지야, 오늘 중요한 날이지? 파이팅! 선배가 응원했어요. 오전 11시쯤 응급실 입구가 열렸어요. 한 남자가 비틀거리며 들어왔어요. 노숙자처럼 보였죠. 응급실이 소란스러워졌어요. 냄새 좀 봐. 왜 여기 왔어? 환자들이 피했어요. 콜록콜록 도와주세요. 목소리가 약했어요. 접수 간호사가 인상 찌푸리며 말했어요. 여긴 응급실인데 보건소 가세요. 돈 있으세요? 노숙자는 동전 몇 개뿐이었어요. 일단 앉아 계세요. 한참 기다려야 할 거예요. 차가운 말투였죠. 노숙자가 의자에 앉으려 하니 사람들이 일어났어요. 저리가, 냄새 나잖아. 결국 구석에 혼자 앉았어요. 민지는 이 광경을 봤어요. 가슴이 아팠죠. 언니, 저 환자분 신경 쓰지 마. 돈도 없으면서. 선배가 말했지만 민지는 참을 수 없었어요. 갑자기 노숙자가 의자에서 미끄러졌어요. 쓰러지듯 바닥에 앉았죠. 민지가 달려갔어요. 환자분 괜찮으세요? 부축했어요. 냄새가 났지만 표정 변하지 않았어요. 어디가 제일 아프세요? 가슴이 답답하고 머리가 아파요. 열이 많으시네요. 침대로 모시겠습니다. 민지야, 뭐해? 접수 간호사가 소리쳤어요. 쓰러지셨어요. 검사해야죠. 돈 없는데? 나중에 이야기예요. 지금 응급이에요. 민지의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노숙자를 침대에 눕혔어요. 체온 38도 8분, 고열이었죠. 혈압 재본이 정상, 팔은 말랐고 상처투성이었어요. 이 사람 얼마나 힘들게 살았을까. 청진기로 숨소리 들었어요. 폐음 깨끗, 심장 정상. 단순 감기 같아요. 의사 선생님께 진료받으세요. 노숙자가 민지의 손을 잡았어요. 고맙습니다, 정말. 떨리는 목소리,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괜찮아요. 제 일이에요. 아니에요. 저 같은 사람한테 이렇게까지. 사람은 다 똑같아요. 환자분도 소중하세요. 민지가 따뜻하게 웃었어요. 노숙자의 눈빛이 잠깐 변했지만 민지는 몰랐어요.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박민지예요. 좋은 이름이네요. 담당 의사가 들어왔어요. 증상 어떠세요? 대충 진찰하고 감기네요. 약 처방할게요. 고열이 심한데 민지가 말했지만 의사는 손 저었어요. 약만 먹으면 돼요. 노숙자가 돈 없어서 고개 숙였어요. 민지가 지갑 꺼내 10,000원짜리 2장 줬어요. 이걸로 약 사세요. 이럴 수 없어요. 괜찮아요. 꼭 드세요. 따뜻하게 지내시고요. 노숙자가 돈 받으며 오랫동안 민지를 봤어요. 평생 잊지 않을게요. 건강하세요. 노숙자가 나갔어요. 등은 곧았죠. 민지는 생각했어요. 저분도 누군가의 아버지였을 텐데 어떤 사연일까. 민지야, 너 대단하다. 젊은 간호사가 말했어요. 나 같으면 못했을 거야. 사람인데 뭐 무서워. 그냥 아픈 환자잖아. 그래도 내가 특별해. 민지는 쑥스럽게 웃었어요. 오후 12시 반, 곧 퇴근. 태준 부모님 만나러 가야 해요. 화장실에서 얼굴 씻고 향수 뿌렸어요. 괜찮아, 잘할 수 있어. 1시 퇴근, 병원 나섰어요. 택시 타고 주소 보여줬어요. 점점 부촌으로 가네요. 민지는 놀랐어요. 태준이 이런 동네에 산다고. 큰 저택 앞에서 내렸어요. 인터폰 눌렀어요. 박민지예요. 들어오세요. 넓은 마당, 정원, 고급 현관. 우와, 여기가 태준 집이구나. 태준이 나왔어요. 민지야, 왔어? 여기 좀 크네. 사실 우리 집이 나중에 설명할게. 들어와, 부모님 기다리셔. 넓은 거실, 비싼 가구, 그림들. 진짜 부자구나. 소파에 앉아 계신 두 분. 우아한 여성과 민지의 눈이 커졌어요. 정장 입은 카리스마 넘치는 남자. 어서 와요. 50대 초반 여성. 한복 차림. 안녕하세요. 박민지입니다. 사진보다 예쁘네요. 태준 어머니예요. 앉아요. 감사합니다. 나는 태준 아버지야. 묵직한 목소리. 60대 초반 날카로운 눈빛. 익숙한데?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남자가 민지를 가만히 봤어요. 차 드릴게요. 어머니가 차 내왔어요. 간호사라고 했죠. 네, 시내 종합병원 응급실에서요. 힘들겠어요. 괜찮아요. 환자들 건강해지는 게 보람 있어요. 어머니가 웃었지만 아버지는 무표정. 민지 씨, 일하면서 힘든 적 없나? 힘들 때도 있죠. 어떤 게 제일 힘든가?
환자들을 차별하는 시선이요. 차별? 네. 돈 없다고 함부로 대할 때 안타까워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 모든 환자를 똑같이 대해요. 당연하죠. 당연한 건가? 네. 사람은 다 똑같으니까요. 어머, 착하네요. 하지만 아버지는 무표정. 그럼 노숙자도 똑같이 대하나? 당연하죠. 환자세요. 실제로 한 적 있나? 네. 오늘 오전에도. 오늘? 네. 노숙자분이 오셔서 다들 피했어요. 제가 도왔지요. 다들 피했다고. 네. 냄새 난다고. 그래서 제가 체온 재고 혈압 재고 청진했어요. 의사 진료도 받게 했고. 그게 다인가? 아니요. 약값 없다고 해서 10,000원 드렸어요. 어머, 착한 아이네요. 여보, 그렇지. 아버지는 대답 없이 민지를 봤어요. 그 노숙자가 어떻게 생겼던가. 60대쯤 머리 헝클어지고 수염 많고 옷 낡았어요. 아버지가 일어나 방으로 갔어요. 잠시 후 사진 들고 왔어요. 이 사람인가? 사진 속 정장 입은 젊은 남자. 아버지 옛모습. 이게 나야. 30년 전. 왜 이걸? 오늘 아침 노숙자가 나였나? 뭐라고요? 맞아. 그게 나였어. 왜 그랬냐고. 자네를 시험하려고. 시험. 태준이 미안해. 나도 몰랐어. 뭐가 어떻게 된 거야? 여보,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필요했어. 민지 씨, 우리 집안이 강상그룹이야. 나는 회장. 강상그룹. 태준이는 외동아들. 왜 숨겼어? 미안해, 설명할게. 왜 그런 짓을? 내 며느리가 될 사람의 진짜 마음을 보고 싶었어. 돈을 보는 건지, 진짜 아들을 사랑하는 건지,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 그래서 노숙자 행세를. 만약 피했다면 결혼 반대. 가슴이 답답해요. 하지만 자네는 달랐어. 차별 없이 대하고 돈까지 줬어. 그게 진짜 모습이야. 자네가 마음에 들어. 민지는 기쁘지 않았어요. 배신감이 컸죠. 태준아, 미안해. 나도 오늘 아침 알았어. 잠깐 생각할게. 화장실 가서 얼굴 씻었어요. 대체 뭐야 이게? 태준이 재벌 아들 시험 받았다는 거. 마음 정리하기 힘들었어요. 민지 씨 괜찮아요? 어머니 목소리. 네, 곧 나갈게요. 심호흡하고 돌아갔어요. 왜 숨기셨어요? 처음부터 말씀하실 수 있었잖아요. 만약 밝혔다면 더 친절했을 거야. 돈과 권력 앞에서 사람들은 달라지니까. 평생 그런 사람들 봤어. 그래서 확인하고 싶었어. 민지야, 나도 과거에 당했어. 대학 때 여자가 집안 알고 접근했어. 그래서 숨겼어. 무서웠어. 이해는 돼요. 하지만 불편해요. 우리가 잘못했어요. 필요했어. 결과 좋았잖아. 민지 씨는 시험 통과했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하지 않아 세상은 안 그래. 제 행동이 순수했는데 평가받는 기분이에요. 자네 말이 맞아. 내가 잘못 생각했어. 앞으로 이런 시험 없어. 약속해. 정말요? 내 며느리가 되어주게. 우리 태준이랑 결혼해. 자네 같은 사람이야. 민지는 눈물이 날 듯 했어요. 미안해. 숨긴 거 다 미안해. 하지만 사랑하는 마음은 진짜야. 나도 사랑해. 둘은 안았어요. 어머, 나까지 울겠네. 잘 됐어. 그런데 오늘 아침 정말 놀랐어요. 연기 좀 했어. 며칠 준비했지. 분장하고 안 씻고. 정말 대단하셨어요. 연기였지만 자네 반응은 진짜. 고마워. 저런 대접받는 기분 알았어. 서러웠어. 하지만 자네가 다가와줬어. 큰 위로야. 당연한 일이에요. 특별한 일이었어. 앞으로 잘 부탁해. 우리 며느리. 네, 아버님. 민지는 수줍게 웃었어요. 그날 저녁 행복하게 집으로 돌아왔어요. 모든 게 해결됐죠. 하지만 민지는 몰랐어요. 더 큰 이야기가 숨겨져 있다는 걸. 일주일 흘렀어요. 민지는 병원에서 일했어요. 마음이 가벼웠죠. 민지야, 점심 뭐 먹을래? 김밥이요. 요즘 기분 좋아 보이네. 남자친구랑 잘 되나 봐. 네. 언제 결혼해? 아직 아니에요. 오후 3시 태준 전화. 오늘 저녁 시간 있어? 응. 우리 아버지가 저녁 먹자고. 괜찮아. 퇴근 후 준비하고 태준 집으로 갔어요. 덜 긴장됐어요. 왔구나. 안녕하세요. 오늘 편하게 가족끼리. 저녁은 정갈한 한식. 편안했어요. 식사 끝나고 차내 왔어요. 민지 씨, 오늘 부른 이유가 있어. 지난번에 다 말하지 못한 거. 내가 왜 시험했는지 진짜 이유. 나한텐 첫 아내가 있었어. 지금 어머니 말고 첫 아내는 오래전 세상 떠났어. 태준 친엄마. 5살 때 잃었어. 미안해요.
괜찮아. 지금 어머니가 잘해주셨어. 이름은 이영, 28살 때 만났어. 그때 나는 강상그룹 전무, 교통사고로 병원 갔어. 응급실에서 영희를 만났어. 간호사였어. 응급실 간호사. 특별했어. 나를 환자로 대했어. 특별 대우 없이. 그런 영희가 좋았어. 1년 만난 끝에 결혼. 영희는 세상이 다르다고 거절했지만 포기 안 했어. 결혼 후에도 변하지 않았어. 병원에서 계속 일했어. 부모님 반대에도 고집했어. 환자들이 필요하다고. 돈 없는 사람들한테 자기 돈으로 약 주기도 했어. 그렇게 5년 행복했어. 그런데 영희가 쓰러졌어. 백혈병 말기. 너무 늦게 발견했어. 자기 몸 돌보지 않고 환자들만 봤어. 숨겼어. 석 달 후 떠났어. 33살. 그 후 사람 믿지 못했어. 영희 같은 사람은 없을 거라고. 하지만 자네를 봤어. 노숙자인 나한테 다가오는 자네. 영희가 생각났어. 똑같았어. 그래서 자네가 며느리여야 한다고 확신했어. 감사합니다. 나도 몰랐어. 아버지가 왜 간호사 좋아하시는지. 너도 간호사고 엄마 같은 사람이야. 저도 영희 언니 존경해요. 대신할 수 없었지만 태준 잘 키웠어요. 태준 아버지가 앨범 가져왔어요. 영희 사진이야. 병원에서 찍은 거. 행복해 보이세요. 자네도 행복하게 살아라. 네, 꼭요. 그날 밤 민지는 생각했어요. 시험은 사랑 잃은 남자의 간절함이었어. 민지는 그 소망 이뤘어. 다짐했어요. 변하지 않겠다고 영희처럼 살겠다고. 한 달 지났어요. 결혼 날짜 정해졌어요. 석 달 후 민지는 열심히 환자 돌봤어요. 민지야, 요즘 슈퍼맨이네. 괜찮아요. 이 일이 좋아요. 오후 병원 로비에서 태준 만났어요. 점심 가져왔어. 고마워. 오늘 아버지가 저녁에 불러. 호텔, 레스토랑. 왜 거기서? 특별한 자리래. 저녁에 준비하고 갔어요. 화려한 호텔. 왔구나. 안녕하세요. 음식은 프렌치 코스. 편안했어요. 식사 끝나고 사과하려고 불렀어. 영희 일로. 사실 내가 영희를 죽인 거야. 네? 직접 아니지만 내 책임. 영희가 증상 숨겼어. 나 때문이야. 회사 일로 바빴어. 스트레스 많았어. 영희 안색 안 좋아도 눈치 못 챘어. 부담 주기 싫어서 참았대. 일찍 발견했으면 치료됐을 텐데. 마지막에 미안하다고 하더라. 그래서 죄책감 안고 살았어. 다시 소홀히 안 하겠다고. 그래서 노숙자 변장한 거야. 영희 같은 사람 있는지 확인. 자네를 만나 희망 얻었어. 고마워. 이건 영희 목걸이. 환자 돌보는 마음 담았대. 자네한테 주고 싶어. 이렇게 소중한 걸.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줘. 네, 약속해요. 영희처럼. 아니, 내 방식으로. 그날 밤 민지는 다짐했어요. 영희보다 잘하겠다고. 따뜻한 마음 잃지 않겠다고. 다음 날 병원에서 환자들이 말했어요. 더 빛나 보여요. 기분 좋아서요. 특별한 선물 받았거든요. 2달 흘렀어요. 결혼 한 달 앞. 카페에서 친구들 만났어요. 축하해. 재벌 남편이네. 신데렐라야. 결혼하면 병원 그만둘 거야. 아니, 계속할 거야. 시아버님이 일하라고 하셔. 그런 시댁도 있구나. 과연 계속 일할 수 있을까? 영희 선배님도 했지. 나도 할 수 있어. 태준 전화. 내일 아버지가 불러. 영희 어머니 묘소. 소개하고 싶대. 다음날 단정히 입고 갔어요. 공원 묘지. 사랑하는 아내 이영. 영희야, 특별한 사람 데려왔어. 영희 선배님 처음 뵙겠습니다. 목걸이 물려받았어요. 선배님처럼 살게요. 엄마, 좋은 사람 만났어. 축복해줘. 미안해, 영희야. 내가 몰라줘서. 하지만 이제 민지 씨가 이어받았어. 언니, 저도 미안해요. 민지 씨가 언니 바라던 며느리예요. 사실 시험은 확인이었어. 하지만 이제 봐. 자네는 영희와 달라. 자네 자신이 되길 바래. 중요한 건 자네 마음이야. 결혼해도 이래 하고 싶은 대로. 감사합니다. 제 방식대로요. 오늘 좋은 날이었어. 우리 행복하게 살자. 이제 알았어. 시험의 의미. 민지 자신 발견하는 과정이었어. 재벌 며느리가 아니라 간호사 박민지로 살 수 있어. 한 달 후 결혼식. 드레스 입고 거울 봤어요. 목걸이 걸었어요. 예식장. 태준이 서 있어요. 박수 속에 걸었어요. 서약합니다. 반지 교환, 입맞춤. 피로연 축하해. 영희도 축하할 거야. 신혼여행 제주도. 소박하게. 행복해. 응, 너무. 약속해 평생 사랑할게. 석 달 후 병원 복귀.
예전처럼 점심에 태준 도시락, 응급실 호출. 젊은 여자 쓰러졌어요. 배 아파요. 돈 없어서. 급성 맹장염. 수술해야 해. 돈 걱정 마세요. 제가 도와줄게. 수술 성공. 고맙습니다. 그날 태준에게 말했어요. 수술비 도왔어. 잘했어. 앞으로도 할 거야. 1년 후 한 노인이 왔어요. 1년 전 노숙자였어요. 인생 바뀌었어요. 다 간호사님 덕분. 그 친절이 힘이 됐어요. 당연한 일이에요. 봉투에 돈 갚아요. 받아주세요. 건강하세요. 이거구나. 작은 친절이 인생 바꾼다. 영희 선배님 잘하고 있죠. 제 방식대로. 그날 태준이 안았어요. 사랑해. 이제 깨달았어. 시험은 자신 확인하는 시간이었어. 중요한 건 어떻게 사는가. 매일 다짐해요. 최선을 다하자 진심으로. 영희의 목걸이 이제 내 것도. 오늘도 병원으로 누군가 돌보기 위해. 아, 여러분, 나이가 들어서도 따뜻한 마음을 잃지 마세요. 주변에 힘든 분이 있으면 손 내밀어 보세요. 그게 큰 위로가 됩니다. 건강히 지내시고 항상 평안하시길 빕니다.